수업이 끝나고 재원생에 대해서 수업 정보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수업에 대해서 기록해야 될 모든 정보들을 한 페이지에서 기록을 하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모아두고 이렇게 입력하기 편리한 곳으로 소개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수업 관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수업에 대한 기록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강사 관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수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똑같은데 그거는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업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수업을 등록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수업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오고요. 네, 그럼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해당 수업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제 나오죠. 다른 것들은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정보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이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는 것을 한 페이지에 모아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본인의 강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수업으로 수업을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리스트에 수업이 끝난 수업을 선택을 해서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페이지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화면을 크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수업 페이지라고 하는 어떤 기본 템플릿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이 수업 페이지를 열었을 때 이 수업 페이지 안에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어떤 틀이 생성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수업 페이지 눌러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템플릿이 되어 있는 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수업을 좀 편리하게 기록을 하는 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수강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의 출석 명부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회원관리와 연동이 되어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뽑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면요. 이 출석부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 정보를 바꿔주게 되면은 수업반이 변경이 돼도 출석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부 대신에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결석 횟수라고 해놨는데요. 요거는 출석 횟수로 바꿔주셔도 되십니다. 요거는 학원 스타일에 따라서 출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클릭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5월 초다라고 하면은 5월 초에 이렇게 출석을 하나를 올려줍니다. 여기서 결석 명단 추가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요. 무단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에 결석 명단에 올려놓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결석한다는 얘기 없이 무단으로 하게 되면은 결석 명단에 이 친구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단 결석 클릭 하시게 되면 결석자 명단에 올리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뜨게 되어 있는데요. 확인창을 띄워서 여기서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그냥 버튼을 실수로 눌렀을 경우에 취소를 하시면 아무것도 액션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놨고요. 무단 결석을 하고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이 친구가 결석 관리 명단에 업로드가 자동으로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결석 관리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닉 출석은요, 정규반 출석이 아니기 때문에 클리닉을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좀 기록 용도로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횟수와 클리닉에 참석한 출석 일시 요 정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클리닉 출석을 누르게 되면요, 클리닉 출결을 관리하는 그 명부에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출석부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수업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 만들기를 눌렀을 때 수업일이 자동으로 오늘 날짜가 찍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력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쌓여있는 정보들을 검색하거나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는 한 달 또는 전체 기록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전체는 모든 데이터를 일단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정보를 찾아보실 때는 용이하지만 최근 정보를 찾아볼 때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 탭을 하나 더 구성을 해서 한 달간의 기록을 또 찾아보실 수 있게끔 빠르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 수업 진도에 클릭하시고 수업 진도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하셔도 되지만 아까 배우셨죠? 엔터 눌러주시고요. 탭 혹은 방향키의 오른쪽 키 다시 엔터 눌러줘도 되고요. 그냥 바로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부 내용 적기 엔터 누르면 바로 이 편집 모드가 됩니다. 엔터 이런 식으로 탭 특이사항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래서 빠르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수업 공통진도는요. 공통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인 경우에 여기 공통진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간대에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 6시에 강의실 3번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이렇게 이 친구들을 이 같은 선생님이 화요일 6시 3번 강의실에서 이 친구들을 동시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출석 명부에는 다 같이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공통 진도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학생의 개별 진도로 이렇게 동시간대 수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밑에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위에는 수업 공통 진도, 그리고 아래에는 과제 관리와 테스트 관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학생마다 과제가 다르고 학생마다 테스트 기록들이 다 다르고 학생마다 교재가 다 다르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제 관리 오늘 탭에서 새로 만들기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날짜 찍히고요. 학생 이름에 클릭 하시게 되면요. 학생이 쭈루룩 나옵니다. 학생 1번으로 할게요. 네, 다시 가보겠습니다. 과제 제출 여기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마우스 사용하셔도 되시고 탭키 눌러서 엔터 눌러주시고 과제 제출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통 진도가 아니라 학생의 개별 진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면요. 이 학생에 대한 개별 진도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학생 1번의 개별 진도 내용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수업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학생 개별로 들어있는 정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과제 제출에 대한 뭐 한 줄 평이나 뭐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처음 나오는 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클립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클립 표시만 봐도 파일 느낌이 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릭하시게 되면은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새로 만들기 클릭 하시고요. 학생 이름 마찬가지 넣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을 넣어주는데 나중에 좀 귀찮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새로 만들기 하기 귀찮기 때문에 그럴 때는 Shift Enter 눌러주시면 칸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셔서 여기에 동일한 정보다라고 하면 파란색 테두리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누르시게 되면 위아래 화살표가 나오는데 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동일한 정보가 복사가 됩니다. 자동으로 수업에 대한 정보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은 화요일 6시에 3번 강의실 수업에 대한 수업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정보가 자동으로 찍히고요. 네, 교재명은 클릭하셔서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진도는 이제 교재 시작 전인데 기본서, 개념서 위주로 시작 이런 식으로 특이사항 적어주시고 교재를 시작했다 그러면 교재 진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 끝났고요. 두 번째 방법은 경로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관리에서 수업 기록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업이 많은 경우에는 특정 강사가 이제 맡고 있는 수업이 많으면 좀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강사 관리에 강사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인의 이름 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마찬가지 강사 페이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한번 세팅해 놓으면요. 계속 이제 그 다음번에는 바로 페이지 내용들이 원래부터 들어있는 거고 가장 처음에만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강사 페이지 클릭. 네, 그러면요. 여기에 원장 선생님이나 실장님께서 올려놓으신 학원 전체 공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업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석 보강자 리스트가 나오고요. 이제 수업 페이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화요일 6시에 이거는 2번 강의실이라서 아까랑 다르겠네요. 다시 한번 요 강의실을 수업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 지금은 이제 아까 수업 반 페이지와 다르겠지만 똑같은 수업 페이지 비슷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수업 리스트에서 선택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수업 관련된 정보들을 넣을 수 있게끔 구성해놨으니까요. 요거는 강사님께서 편하신 대로 수업 기록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강사님들께서 수업 기록들을 해 나가신 정보들은요, 지금 이런 곳에서 통합 관리로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네, 이렇게 학생별 진도와 과제 DB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입력했던 정보들을 모든 수업과 모든 학생에 대한 정보가 통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각 강사들은 반별 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제 여러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은 강사님들은 편하시고요. 원장님께서는 어떤 수업이든지 어떤 강사든지 어떤 학생이든지 한 번에 모아서 보시면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과제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 번에 파악하시면 좋습니다.